삼지창으로 꼭 찍어 여러 가지 색으로 해석하는 삼지창의 경매 이야기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사과예요. 윤필입니다. 오늘 일어났어요. 예의 바른 윤피디님. 근데 방송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이 좀 많지 않아서 아, 네.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데. 눌러주실 거죠? 네, 너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좋아요와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고 정부에서 참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경매 이야기 말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먼저 아주 따끈따끈해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신청 받겠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 대한 게 또 흐트러졌어. 솔직히 나이 든 분들보다 집에 대한 개념이 좀 작아져서 그런가. 근데 이게 지금 1주택자하고 갈아타기까지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그널은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그 2014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경제부 총리가 해주셨던 말 기억나십니까? 뭔가요? 빚내서 집 사라. 네. 지금 빚내서 집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시그널을 주는 거다. 네, 전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집을 사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 네. 두 번째는 이제 갈아타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무주택자하고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은 살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상승기에만 삽니다. 지금 같은 시기엔 절대 안 살 거예요. 요즘 맨날 뉴스 나오는 게 거래 절벽. 네, 그 막 유튜브에 떠들지 않습니까? 2030년도까지는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 집 사면 절대 안 네, 됩니다. 지금이 뭐. 바닥이 아니다. 지금 막 이렇게. 23년도인데 30년도까지 떨어진다고요? 뭐, 네. 에이. 지금 원희룡 장관님도 지금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지금 집값이 너무 고점이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주택자 분이시라면은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 그러니까 다시 안 올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없을 기회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기존 대출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3점 원래 6억이었죠. 3억 6천인데 5억까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 한도를 없앴다는 게 좀 파격적이지 않나. 돈 못 벌어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해주고 못 벌어도 못 해주고. 벌어도 해주고. 많이 버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참 너무- 이럴 타임에 집을 사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맞는데 그걸 알면서 행하는 사람이 적죠. 솔직히 그렇죠. 다 아니다라고 할 때 얘라고 했던 옛날에 무슨 선전처럼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알고는 있지만 못하지. 그리고 지금 5억 미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사실은 4%도 월급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꽤 큰 돈이에요 그거요. 그렇죠. 그게 4%대라고 했을 때 5억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한 달에 22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작은 돈은 아닌데 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원리금 상환이 같이 안 되고 원리금이 같긴 한데요. 처음에 원리금 비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하는지 대출 상품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자가 높고 원리금이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형식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0년 만기라고 했을 때 네. 원리금 균등으로 하고 하면 대출 이자가 8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제가 지금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10평짜리 서울에 있는 월세가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만 원 가지고 월세 살이를 또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리고 저 관리비는 또 별도예요. 그러면은 10평짜리 월세를 사는데도 이렇게 월세가 이런데 저는 이 기회에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 집 마련은요 투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 주택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집을 갈아타기 하면서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 자산을 먼저 사야 이 자산이 불어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너무 겁을 주니까 이 자산을 마련하는데 못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자산을 사서 보유를 하면서 쭉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 이렇다고 상태가 해도 맞지. 물론 말이 맞다고 해도 네. 월 100만 원 내는 사람이 월 220만 원 내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집값이 아까는 꼭 그렇지만 않지는 않잖아요. 아, 3억짜리도 좀 있고 저렴한 5억짜리도 걸로. 있으니까 네, 그거는 5억을 풀로 땡겨서 원리금 균등 상환을 맞았을 때 얘기고 그거는 심지어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이율이 높고 해서 생각보다 그 갚아야 되는 게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이걸 쓰다가 갈아타기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내가 너무 부담된다 하면은 저리의 이율로 다시 갈아타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자 아까워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크잖아요. 아, 집값 오르는 폭에 비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근데 보세요. 50년 만기면 5억 빌렸다고 하면 이자가 8억 2천만 원이에요. 왜 50년 꼭 채워요? 이거- 집값이 오르는 것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0년 5억짜리 집 50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16억은 갑니다. 그러면 8억 버신 거네요.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값이 떨어졌고 1년치 정도의 이자를 내가 예치할 수 있는 능력만 먼저 돼 있다면 사실은 지금 그 최고치의 이자를 올라갈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지금 전세 대출 때문에 불안해서 월세로 옮긴다? 과연 2년 살고 2년 더 살아서 4년 후에 나왔을 때 그분은 그냥 월세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허나 그 이자를 집으로 사서 4년 후가 된다면 지금의 낮은 금액으로 사서 그때 돼서 상한가 치는 금액을 또 맛볼 수도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왜 이런 생각들을 못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일반인들은 그런 게 쉽지 않은 게 제 동생만 해도 제가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안양에 있는 집을 호가가 7억 8천이었는데 제가 깎아가지고 1억을 깎아줬어요. 6억 8천 그 상승기에 한 2년 전에 사줬거든요. 6억 8천에 사줬는데 지금 6억 5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매일 옵니다. 그래가지고 형 잘못된 거 아니냐?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형 때문에 망했어. 네, 그래서 제가 살 때도 얘기해줬는데 내가 너 이거 자식 날 때까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냥 7억이라 생각해라. 10년 뒤에 10년 거기에 심지어 그 월판선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교선이 들어오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 라인이거든요. 판교선 뚫려야 바로 올라간다. 좀 기다려. 그냥 10년은 그냥 가져가라 제발.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였어요. 정말 최대 바닥일 때 딱 사가지고 최고일 때 팔고 싶은 거죠. 이 무릎에 사면 아까워. 맞아요. 사람들이 아까워. 진짜 발톱 끝에 새끼 발톱 끝에서 발톱 사서 같네요. 머리털 끝에 팔고 그래서 싶은데. 투자 종목하고 변호사는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괜히 나온 말이 어려운 아니야. 거 지금 하고 괜히 계십니다.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잘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네. 못하면 너가 소개시켜. 맞아요. 이런 제가 식이에요. 아는 분이 그 할머니한테 집을 상속받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승기 때 그 상속받은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이런 멋진 명언. 아무래도 그 2023년은 그 정부의 시그널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은 이제 정치하고 뗄 수가 없긴 한데 그렇다면은 2023년 다음에 뭐가 있느냐?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바라봤을 때 경제를 활성화는 분명히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먹힌다면은 더 나올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한테 확실하게 시그널을 줄 텐데 이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그 종부세, 취득세를 풀어주고 비과세 해줘버린다. 다주택자도 일부 비과세를 해준다. 그거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름쯤. 나는 4월. 그러니까. 그쯤 되면 뭔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거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일반 금매는 확실히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둔촌 주공만 봐도 정부가 눈치를 엄청 본다고 보여지는 게 청약률이 생각보다 낮으니까 계약률이 낮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청약이 끝나고 규제를 풀었잖아요. 이거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할 거면 이러면 너무 청약된 사람은 혜택 거 아니에요? 스펙타클하잖아요. 이런 위기에 청약을 한 사람이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는 지금 1, 2월에 집을 사는 삶이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거래량이 살아나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한다면 약간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진짜 바닥이 맞다. 네. 목이 찬 물건들이 해소가 되고 금리가 조금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 다른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 숨고르기를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때 되면 아마도 지금의 금매보다는 조금 머리를 쓴다든가 재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간에 그래요. 금리가 더 올랐을 때 꼭대기 찼을 때는 분명 물건을 사십시오. 저는 이게 다시 사이클처럼 돌아가서 5, 6년 후가 되면 아마 여러분의 부가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사라고 주장하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럼요. 제가 아직도 좀 그렇죠. 죄송한 게 작년 4월에 특강을 할 때 4월에 오를 것 그때 같다고 사라고 작년 4월에 사라고 했으면 그래도 밤길 이거 조심해야 보면서 돼. 욕하고 계신다고. 저 윤PD가 살했는데. 밤길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원래 밤길. 타이밍을 원래 못 맞추는 거고 제가 그때도 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때에서 최대한 깎아서 10년 내 집 마련은 원래 내 집 마련은 10년을 보고 사시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네, 살 원래 집이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야 되는 시기는 언제나 지금이었어요. 언제나 지금이었기 때문에 저의 조언을 발판 삼아 투자를 하시는데 혹은 집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기사가 2011년에 정말 제목도 똑같은 기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확 뛰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